6-2의 1번이요. 6-2의 1번이요. 번호 말씀해 주세요. 몇 쪽이죠 이게? 207쪽. 말해. 없어?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요. 자, 6-2의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의 1번 문제에서는요, 4의 배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한 수의 배수 찾기가 있습니다.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요걸 찾아라. 이런 거듭제곱, 2의 거듭제곱 배수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2의 배수는요, 뒤에 이르 자리만 봅니다. 이르 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면 2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 4의 배수는요, 뒤에 두 자리가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 이렇게 끝나면 4의 배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2, 3, 5, 7, 1, 6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2, 3, 5, 7 빵빵은 무조건 이거는 4의 배수거든요. 왜냐하면 4에다 25 곱하면 무조건 100이거든. 마지막에 00으로 끝나는 건 무조건 그래서 4의 배수야. 거기에다가 16을 더해놨는데 4의 배수끼리 더하면 또 4의 배수가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디만 보느냐면 뒤에 두 자리만 봐서 4의 배수가 되는가 하면은 4의 배수 더하기 4의 배수가 돼서 무조건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8의 배수는, 8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보거든. 2 곱하기 5는 10. 그러니까 10의 배수들은 다 2의 배수야. 그 다음에 4 곱하기 25는 100. 8 곱하기 125는 1000. 이렇게 돼서 우리는 만약에 8의 배수를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이 빵빵빵으로 끝나는 것들은 무조건 8의 배수야. 그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만 봐. 요 세 자리만 봐가지고 얘가 빵빵빵 또는 8의 배수면 무조건 8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2의 거듭 제곱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 그럼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 알면 그 다음도 예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16의 배수 이런 것들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특수한 수의 배수 찾기 해서 우리가 보통 외워놓는 게 3의 배수. 3의 배수는 각, 자, 리, 의, 수, 합이 3의 배수면 됩니다. 요 정도 알면은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9의 배수도 있는데 각 자리 수의 합이 9의 배수면 되는데요. 보통 나오는 건 2의 배수, 4의 배수, 요 3의 배수, 요 세 가지가 주로 나와. 그래서 뭐 3의 배수랑 2의 배수 합쳐가지고 6의 배수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6-2의 1은 숫자 카드 1하고 2하고 3하고 4, 5, 6으로 4의 배수를 만드시오 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두 자리에 해당하는 수를 먼저 정해주는 거야. 뒤에 두 자리가 어떻게 하면 4의 배수가 될까 이걸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택하니까 앞에 두 칸은 나머지로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제일 적은 숫자 12가 있죠. 구구단지 열심히 외우면 돼. 12.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16. 그러면 10의 자리가 1로 하는 거 끝났어. 자, 이제 2로 넘어갑니다. 24. 또 있어요?
없으면 3으로 넘어갑니다. 30. 36. 전에 누구 있잖아. 32. 빼먹으면 안 돼. 작은 숫자부터 하나씩 하나씩. 32, 또 36, 또 뭐가 있을까요? 40은 뭐가 있을까요? 40은 없고 44는 4가 2장 있어야 되는데 한 장밖에 없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50, 52, 그 다음에 56, 그 다음에 64.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끝.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앞에 두 칸을 채우는데, 앞에 두 칸은 1하고 2는 이미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넉 장으로 앞에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4 곱하기 3. 근데 다른 경우도 다 똑같거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2가 8번 있다. 그래서 96.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배수 찾기, 특수한 수의 배수 찾기라고 해서,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뭐 퀴즈 문제로 이런 게 막 나오고 썼던 것 같아. 아닌가? 자,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208쪽 우리 했었나요? 사전식 배열 보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은요, 여러분이 사전을 보는 방법처럼 문자를 배열한다 입니다. 사전을 보는 것처럼 문자를 배열한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뭐 전자사전이라든가, 사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는 사전을 거의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사전식 배열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7번을 이렇게 A, B, C, D, E가 있으면 이게 숫자라고 생각해. 1, 2, 3, 4, 5. 그래서 작은 수부터 만든다.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1, 2, 3, 4, 5고요. 시연아, 그러지 않니? 1, 2, 3, 4, 5 다음에 작은 수 뭐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작은 수 1, 2, 3. 요 뒤에서부터 바꾸면 되지. 5, 4.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두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게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커져야겠지. 1, 2 하고 요 자리가 3 대신에 이제 4로 온 거죠. 4, 3, 5. 그 다음에 또 여기 자리 바꾸고 1, 2, 4, 5, 3. 이런 식으로 작은 수부터 쭉 찾아가는 대신에 알파벳을 가지고 쭉 적어주면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알파벳으로 쭉 쓰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사전식 배열을 할 때 1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뭘 물어봤느냐? B, D, A, E, C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이 찾아도 되고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리면 이걸 숫자로, 나는 이게 맨날 헷갈리더라고. 요즘 사전 진짜 안 보니까. 그러니까 2, 4, 1, 5, 3. 이 수를 우리가 처음부터 작은 숫자부터 셌을 때 몇 번째일까? 이거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맨 앞이 1로 시작하는 수들이 제일 작은, 이것들보다 다 작은 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건 1로 시작하는 수들을 내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1로 시작하는 수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1이라는 숫자 카드는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2, 3, 4, 5는 여기다 이제 배열을 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1가지. 4, 3, 2, 1 곱하면 몇일까요? 24. 그래서 맨 앞에 1로 시작하는 거 1, 10, 100, 1000, 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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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24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로 시작하는 게 끝났으면 2로 시작하는데 그
그때도 여기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것보다 더 작은 거. 이 1인 게 몇 개일까? 이 2는 안 되니까 이 3은 몇 개일까? 그 다음에 이 4는 하면 이제 이 4까지 맞아 떨어졌잖아. 그러면 이 4 하면서 1, 1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더 작은 수는 3, 5가 작을까요? 5, 3이 작을까요? 3, 5가 있겠죠. 그 다음 수가 2, 4, 1, 5, 3이야. 요걸 우리가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거거든. 얘가 몇 번째냐 이렇게. 맞죠? 그러면 2, 1일 때는 여기가 3, 2, 1 해서 6개를 만들 수 있고요. 여기도 6개를 만들고요. A가 1개고요. A가 1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째냐 하면 총 만들어질 수 있는 여기까지 숫자가 몇 종류냐 이렇게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30, 36, 37, 38. 그래서 이 값은 작은 숫자부터 만들었을 때는 38번째의 값이다. 그래서 이 알파벳이 우리가 사전식 배열하면 38번째로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와, 신기하다. 다 알면서 모른 척하네. 자, 그 다음 혹시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75번째를 거꾸로 이제 찾습니다. 75번째. 됐어? 얘는? 자, 이제 75번째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지웁니다. 75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가 쓰다가 보면 75번째가 과연 누굴까? 그러면 이제 여기 2번은 75번째를 찾아라. 이것도 이제 똑같아. 맨 앞에가 1로 시작하는 게 몇 종류냐? 2는 3은 4는 5는 몇 종류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맨 앞에가 1로 시작되는 게 아까 4팩토리알에서 24개였죠? 그러면 당연히 2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3으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4로 시작하는 것도 24개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세가는 거야. 여기까지 24개입니다. 자, 그러면 요 2로 시작하는 것까지 다 하면 몇 개죠? 48개입니다. 3으로 하는 것까지 다 하면요? 70. 그러면 거의 가까워졌죠. 그러지?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73번째, 74번째, 75번째가 있겠죠. 이렇게 몇 개 안 남았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제 자 72번째까지 끝났습니다. 4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수 4, 1, 2, 3, 5 이게 73번째입니다. 맞죠? 73번째.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바꾸겠죠. 4, 1, 2, 5, 3 74번째입니다. 그러면 맨 뒤에 바꾸는 게 끝났으면 어떠냐? 1의 자리, 10의 자리 끝났으면 이제 100의 자리에서 바꿉니다. 4, 1 이제 100의 자리가 2보다 더 큰 수인 3으로 시작되겠죠. 제일 작은 수는 2, 5겠죠. 그래서 이게 75번째입니다. 4가 D, 1이 A, C, B, 그 다음에 E. 이렇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걸 우리는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이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냥 숫자로 하기도 해. 시은아, 잠자기 자세 좀 풀어줘. 제발 소원이야. 아니 옆을 딱 잡고 이렇게 책상에 딱 이렇게 손을 쥐고 살 딱 올려. 옆을 딱 잡어.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배우고 싶은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순서가 있게 나열을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열.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순서가 있다야.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NP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숫자 카드가 있으면 자리가 있는 거야. 자리가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맨 앞자리에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5장의 카드를 가지고서 순서가 있게 세 자리에 채우는 방법, 이런 의미야. 그러면 이건 내가 숫자 카드를 이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르잖아? 그러면 얘가 알아서 요 첫 번째 자리에 싹 가서 붙어버린다고 생각해. 그래서 맨 처음에 고를 수 있는 방법은 5가지, 그 다음엔 4가지, 그 다음엔 3가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생기는 거야. 우리 고르면 순서가 생겨. 우리가 문제 수학에서는 고르면 순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없애줍니다. 순서를 없애주는 이유는 우리가 마트에 가서 까까가 있습니다. 1번 까까, 2번 까까, 3번 까까, 4번 까까, 5번 까까가 있는데 까까를 3개 사야 돼. 까까 안 좋아하니? 까까 안 좋아하구나. 이상하다. 고1 때 제일 좋아하는데. 그 까까를 이제 마트 가서 사. 그러면 딱 담아져 있어. 까까, 3번 까까가 있고 1번 까까가 있고 여기 5번 까까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카트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시는 분이 너희들이 135로 샀는지 351로 샀는지 그 순서를 생각해, 안 해? 안 하잖아. 이거 3개 가격은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끝이잖아. 그래서 요걸 뽑는 순서를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쪽에서는 1, 3, 5라고 써서 1을 뽑고 3을 뽑고 5를 뽑은 것과 3을 뽑고 5를 뽑고 1을 뽑는 건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135가 되고 351이 되니까 누구를 먼저 붙였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냐? 내가 이걸 뽑을 때, 까까를 살 때 135로 샀든 153으로 샀든 315로 샀든 351로 샀든 513이든 531이든 어떻게 내가 바구니에 담았던 신경 써, 안 써? 까까 135 샀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모두 하나로 계산돼야 돼. 6가지를 하나로 계산하는 방법은 6으로 나눠버리면 돼. 6으로 나누면 6개마다 하나로 계산돼요,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5개의 까까 중에서 3개의 까까를 사시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5개 중에서 3개를 산다. 그래서 OC3이라고 하는데 요 C가 컨비네이션이야.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는 조합으로 계산되거든. 조합으로 해석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의미상으로는 이겁니다. 5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순서가 없게 3개를 뽑는다. 그런데 우리가 뽑아버리면, 자,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가지예요. 연속하여 뽑을 수 있는 건요? 4가지예요. 그 다음에는요? 3가지예요. 수학에선 이렇게 딱 곱하기를 써버리면 순서가 생겨버리는 거야. 순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로 요 순서가, 이게 다 다른 걸로 계산이 돼 있는데 여기는 다 다른 걸로 계산이 된단 말이야. 여기서 이거를 강제로 다 똑같은 것 하나로 계산을 바꿔줘야 돼. 그러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으로 나눠줘야 돼. 6으로 나눠주는데, 그러면 왜 6으로 나눴냐? 3개를 뽑았기 때문에 6으로 나눴는데 왜 6이 됐느냐? 여기 봐봐, 3칸을 채우잖아. 그럼 이 3칸에서 자기들끼리 막 자리 바꿔. 그게 바로 누구냐? 3팩토리알이야. 3칸이니까. 요 3칸을 채우니까 그 3칸에 들어간 숫자 3개가 막 자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3팩토리알, 배열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로 치겠다 해서 3팩토리알로 나눠준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 용돈을 내가 다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까까를 3개 사려고 했는데 3개를 못 사요. 2개밖에 못 사요. 2개. 2개밖에 못 사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지. 그러면 맨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건 5가지.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건 4가지. 이렇게 되면 순서가 생겨버렸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를 채울 때 숫자 1과 2로 채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1, 2를 뽑을 때 1, 2로 뽑을 수도 있고 2, 1 순서로 뽑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여기는 다른 걸로 계산되는데 여기는 같은 걸로 계산돼. 그러면 2개를 배열 안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요 뒤에 쓰여진 숫자가 몇 개를 골랐느냐인데 몇 개를 골랐느냐가 칸수고 그 칸수만큼 배열을 하는 것을 하나로 친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대? 싫다고? 받아들이기 싫다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CR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가 있게 R개를 뽑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뽑기를 하면 뭐가 돼버리느냐? NPR이 계산이 돼버린다고. 아까 여기서 보듯이 NPR이 계산이 돼버려. 순서가 딱 생겨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강제적으로 요 R개를 뽑았기 때문에 요 R개의 배열 이거를 하나로 친다 해서 순서를 없애줘. 그 없애주는 게 R 팩토리얼입니다. R 팩토리얼. R개를 배열한다. 잘 모르겠으면 이게 공식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이게 우리가 공식인데 그런데 앞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7P4다. 그러면 7부터 4개야. 그래서 7, 6, 5, 4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근데 놀랍게도 놀랍분을 만들고 싶으면 3, 2, 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분자는 7팩토리얼 분모는 7 빼기 4에서 3팩토리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CR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기도 하느냐. NCR은요. 분자는 N팩토리얼 분모는 R팩토리얼 그리고 N-R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데 요 노란색이 바로 누구냐? NPR이야. NPR을 7팩토리얼 7-4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듯이 요 NPR은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하기도 한다. 요 식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면 7C5를 계산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7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 다음에 둘이 빼서 2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오래 복잡하거든. 그냥 계산하는 게 빨라. 그래서 쓰지는 않는데 요 식은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증명을 할 때 씁니다. 근데 집중은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합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식은요. 그 다음 공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7C5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7C5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7C5를 계산하시오는 7P5를 5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P5는요. 7이요, 6이요, 5요, 4요, 3이요까지 5개를 곱해. 준수야 그렇다잉. 5개를 곱해. 그 다음에 분모는 5팩토리얼 5, 4, 3, 2, 1 5개를 곱해. 그래 놓고 봤더니 어떠냐? 5, 4, 3 5, 4, 3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은 이제 결국 뭐냐?
2, 1이니까요. 2 팩토리알이고요. 7, 6이니까요. 7p2가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조합으로 쓰면요.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조합에서는요. 7C5를 계산하라와 7C2를 계산하라는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숫자 뒤에 게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를 여러 개 고르기 때문에 값이 이제 복잡해지거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7C5 대신에 7에서 5 빼면 몇이죠? 2로 계산을 바꿔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2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12, C, 10을 계산하시오. 12부터 10개를 써야 돼. 10개를 써야 돼. 아주 숫자 많죠? 그럼 우리는 이것 대신에 어떻게 계산하냐? 12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으로 이거거든. 마트에 갔더니 까까가 12개 있어. 10개를 사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사장님한테 10개 이걸 고르는 게 아니라 사장님 요거 빼고 나머지 다 주세요. 그래도 된다는 거지. 10개를 골라라. 그러면 안 살 거 2개만 골라도 되는 거잖아. 나머지는 다 주세요. 그러면 10개 사는 거잖아.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12에서 2개니까 분자는 12, 11. 분모는 2, 1. 그러면 약분해서 66개. 계산이 아주 간단해지죠. 그래서 조합의 계산은요. 요 뒤에 고르는 숫자가 보통 앞에 숫자의 절반을 넘어가면 NCR을 계산해라. 그럼 NCR을 하지 않고 NCN-R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둘이 결과는 같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공식이 이상한 놈을 하나 꼭 알려줘. 안 알려줬네. 이야 빠졌어 드디어.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아니 옛날에 공식에 그 2학년 때 나 3학년 때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거든. 그걸 꼭 1학년 때 넣어놔. 증명하기도 힘들게. 그래가지고 꼭 했었는데 지금 빼버렸다. 빼버리는 게 나은데 왜 그걸 넣어놨는지. 자 그러면 우리는 조합에서 알아야 될 공식은요. 주로 사용을 하는 건 요식 자체입니다.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트에 갔습니다. 사장님 까까 다 주세요. 몇 가지일까? 마트에 까까가 N 종류가 있어. N개를 내가 다 사버릴 거야.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죠? 한 가지. NC에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N개 중에서 N개를 다 샀다는 건 N개 중에서 몇 개를 안 샀다는 것과 같아? 빵개. NC0도 1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마트 가서 안 사는 것도 한 가지야. 아, 저 여기 물건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데 가서 살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NC0도 1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CN도 1이고요. NC0도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순열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이웃한다 어떻게 하고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고 교대로 선다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이 있었거든. 그것처럼 조합에서도 문제마다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 앞에서 우리 이웃한다 묶어서 하나로 본다. 그리고 배열하고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기. 이웃하지 않는다 빼놓고 나중에 끼워 넣는다. 교대로 선다 남자끼리 배열하고 여자끼리 배열하고 끼운다.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부터 만족시킨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전식 배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조합에서도 이제 뒤쪽 넘어가 보면 이제 유형 걸로 푸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를 외워야 되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순열 조합을 처음 외울 때는 아 이거 헷갈린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유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배우고 복습하면 생각보다 잘 돼.
자, 먼저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문제에서는요. 1번 문제 바로 이 공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개 중에서 4개를 뽑은 것과 n개 중에서 6개를 뽑은 결과가 같대요. 그러면 n은 몇이어야 할까요? 그렇죠. n은 10. 바로 이 식입니다. 이 식이. 이 식. 그러면 어떠냐?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숫자끼리 더하면 앞에 값이 된다. n은 4 더하기 6. 이렇게 우리가 n을 찾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n 플러스 2개 중에서 n개를 뽑아라는 요 식을 이용해. n 플러스 2개 중에서 n개를 뽑아라는 n 플러스 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라와 같을까요? 나한테 얘기 좀 해주겠다. 나 불쌍하지 않아? 2개를 뽑는다와 같겠죠? 맞니?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된단 말이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이 결과가 몇이라고 되어 있느냐?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풉니다. n 플러스 2부터 2개. 그러면 분자는 n 플러스 2 그리고 1 줄여서 n 플러스 1 2개. 분모는 2 팩토리알. 2 팩토리알은 2죠. 는 15입니다. 그러면 양변의 분모를 곱해요. 그러면 이게 30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이쪽을 푸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열조합에서는. 요거랑 몇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구구단을 생각합시다. 1 차이 나는 거. 30은 6, 5, 30이죠. 6, 5, 30. 그래서 큰 거는 큰 것끼리 같고 작은 건 작은 것끼리 같아야 되겠구나. n 플러스 2가 6이겠구나. n은 몇이야? 20이야 30이야? 4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은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풀어야 돼. 3번은 이런 문제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 이제 풀이처럼 그냥 식으로 싹 쓴 다음에 싹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공식 있잖아. 공식. 그게 1-3의 2번에 나와 있네. 1-3의 2번이 그 밑에 문제 1-3의 2번 있잖아. 그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공식이거든. 아마 너희들이 알고는 있어. 너 이런 거 다 봤니? 이런 거? 이런 거 다 봤니? 1, 1, 1, 2, 1, 1, 3, 3, 1, 1, 4, 6, 4, 1 이런 거? 요걸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거든. 파스칼의 삼각형. 요게 의미하는 게 a 플러스 b의 1제곱 전개했을 때 계수. 요게 a 플러스 b의 제곱 전개했을 때 계수. 이거 전개하면 a제곱 2ab b제곱인데 그 앞에 오는 숫자 1, 2, 1 요게 1, 2, 1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거든. a 플러스 b의 세제곱 하면 1, 3, 3, 1 만들어지면서 a가 4개, a가 3개, a가 2개고 b가 1개, 그 다음에 a가 1개고 b가 2개, b가 3개 이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요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계수 찾을 때 쓰거든.
개수 찾을 때 쓰는데 은재야 요거 다 봤니? 본 적은 있니? 요게 우리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쓰는데 요 숫자랑 더하면 요 숫자가 돼 항상. 그걸 이제 보통 1학년 때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 공식으로 쓸 때는 요 둘이 더하면 요거다. 요 둘이 더하면 요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때 요게 이제 1이잖아. 1. 그러면 요게 1C0, 1C1, 2C0, 2C1, 2C2, 3C0, 3C1, 3C2, 3C3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 그래서 요놈이랑 요놈 더하면 요거다인데 여기서 보면 같은 줄이면 앞에 숫자가 똑같아. 같은 줄이면. 그리고 아랫줄로 내려올수록 앞에 숫자가 하나씩 커져가. 그리고 왼쪽으로 그으면 뒤에 숫자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으면 뒤에 숫자도 일씩 커져가요. 그래서 요걸 삼각형 모양을 쫙 만들거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요 3C1하고 3C2하고 더해. 그러면 그 아랫줄 네 번째 줄에 2랑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름 붙일 때 아이고 귀여워라 쪼매난 기억자 공식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거기 1-3의 2번이야. 1-3의 2번. 1-3의 2번이 n-1번째 줄에 n-1번째 줄에 r-1번째와 n-1번째 줄에 r번째를 더하면 그 아랫줄 n번째 줄에 r과 같다.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거를 1학년 때는 사실 써먹을 일은 없어. 문제 풀면서 쓸 일은. 근데 왜 꼭 이 공식을 여기다 넣는지. 그래서 이거는 몰라도 돼. 사실 잊어버려도 크게 상관없어. 문제 풀 때도. 한번 밑에 문제에서는요. 제가 봤을 때요. 1-1하고 1-2하고를 푸세요. 1-3 증명은 지금 처음 배울 때는 크게 필요는 없거든. 그리고 213쪽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213쪽까지만 하고 막 더 해달라고 해도 안 할 것이야. 몇 시까지지? 설마 저 시계가 늦거나 그러진 않겠지? 그러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학생 7, 여학생 5, 총 몇 명 있습니까? 12명 있습니다. 9명을 뽑으시오. 그럼 그냥 1번 12, C, 9 이렇게 계산하면 돼. 12에서 9 빼면 몇입니까? 12, C, 3과 같습니다. 12, 11, 10, 3, 2, 1 약분 해서 220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 뽑아라. 그러면 연속사건입니다. 연속사건. 남자 중에서는 2명을 뽑고 연속하여 여자 중에서는 몇 명을 뽑는다고? 3명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식을 씁니다. 뽑고 또 뽑고 뽑으면 연결되는 겁니다. 연속사건. 연속사건은 경우의 수끼리 곱한다.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으래요. 4명을 뽑는데 성별이 같게 뽑아라. 그러면 남 4명 또는 여 4명 이렇게 뽑으라는 얘기죠. 성별이 같은 사람 4명을 뽑아라. 모두 다 남자로 뽑거나 모두 다 여자로 뽑아라. 그런데 여기서 또는은 수학에서 뭘까요?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7명 중에 4명을 뽑거나 5명 중에 4명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
그 다음에 요 숫자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것도 절반을 넘어갔죠? 그럼 73으로 계산하는 거야. 765 31. 알았어. 5씨 몇으로 계산해? 이것만 얘기하면 내가 그만할게. 5씨 1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씨 1은 5야. 딱 약분부터 35의 5도에서 40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